안녕하세요, IT인벤 코비입니다. 오늘 가져온 건 삼성전자의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아크입니다. 얼마 전에 열렸던 CES 2022에서 처음 공개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빨리 시판 제품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CES 때 봤던 제품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제품 중에 하나였는데 실물로 보니까 약간 압도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제가 오디세이 아크 모니터를 한 일주일간 직접 사용해보고 왔습니다. 간단하게 스펙부터 한번 설명드리면 크기가 무려 55인치고요. 제가 집에서 쓰고 있는 TV가 48인치인데 이거를 모니터라고 불러도 되나 싶을 정도의 엄청난 크기입니다. 4K 해상도 지원하고요. 게이밍 모니터답게 165Hz의 주사율, 그리고 G2G 기준 1ms 응답 속도를 가지고 있는 VA 패널이 탑재됐습니다. 천알 공유를 가진 커브드 모니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면 스크린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 외에 정말 많은 부가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설명해드리면 너무 길어질 테니까 이따가 영상 후반부에 부가 기능들만 따로 모아서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구성품 먼저 간단히 살펴보면 당연히 모니터 본체 들어있겠고 월 마운팅에 필요한 부품들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최소 200에 200부터 300에 300, 400에 400까지 마운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니터 조작을 위한 리모컨 하나, 이 리모컨도 깔끔하니 예쁘게 생겼고 얘는 타입C로 충전하거나 후면에 태양광 패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특이하게 생긴 구성품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이 아크 다이얼입니다. 약간 계산기처럼 생기긴 했는데 이 다이얼을 돌려서 모니터를 조금 더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고요. 아크 다이얼 역시 리모컨과 마찬가지로 타입C로 충전하거나 상단의 태양광 패널로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특이한 건 바로 요 원 커넥트 박스인데 케이블을 모니터로 바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원 커넥트 박스를 거쳐서 연결이 되고 모니터 후면에는 원 커넥트 케이블 하나로 통합이 돼서 입력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이밍 모니터이면서 스마트 모니터다 보니까 HDMI 포트 외에 램 포트와 광 케이블 포트 같은 것도 마련되어 있고요. 측면에는 USB 포트도 두 개가 있어서 이쪽에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입력 장치를 연결하면 되겠죠. 심지어는 전원 케이블까지 이 원 커넥트 박스에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모니터 후면에는 원 커넥트 케이블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깔끔하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HDMI 케이블이나 전원 케이블 이런 건 몇 가지가 들어있고요. 구성품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번엔 모니터 디자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크기가 정말 압도적입니다. 지금 제가 앞에 가져다 놓은 게 휴대용 모니터 이런 게 아니라 무려 32인치 커브드 모니터입니다. 오디세이 아크의 엄청난 크기가 대충은 가늠이 되실 거예요. 베젤은 상하 좌우 모두 7mm 정도고요. 작다고 보기엔 어려운 베젤 크기지만 화면 자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베젤이 두껍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자, 후면으로 가보면 상단과 하단에 RGB 조명이 탑재되어 있고요. 삼성에서 이걸 이클립스 라이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클립스 라이팅은 색상을 직접 설정할 수도 있고 HDMI 영상 소스를 받아서 그 색상을 그대로 뿌려줄 수도 있습니다. 원래 오디세이 시리즈에서 볼 수 있었던 코어 라이팅, 그러니까 후면 중앙에 들어오던 라이트는 빠진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 코어 디자인은 그대로 남아있고 보시다시피 스탠드 사이즈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 코어 라이트가 빠졌다고 해서 크게 아쉬운 점은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튼튼해 보이는 이 스탠드가 있죠. 당연히 바닥은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고 제품 자체가 워낙 무게감이 있고 이 스탠드 자체만 해도 엄청나게 무겁기 때문에 힘을 줘서 밀어도 전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입니다. 조절 기능은 좌우 각도를 변경하는 스위브를 제외하고 전부 지원하기 때문에 완벽한 포지션으로 세팅해서 활용이 가능하겠죠. 게다가 스탠드 바닥도 평평한 형태라서 공간 활용에도 용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리뷰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사양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5인치 크기, 그러니까 대각선 길이가 무려 138.7cm고요. 대략적으로 27인치 모니터를 4개 붙여놓은 크기입니다. 패널은 VA 패널이 들어갔는데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실 테지만 VA 패널이 IPS 패널이랑 비교했을 때 시야각이 조금 부족하긴 하죠. 55인치 크기의 VA 패널이면 옆쪽이 잘 안 보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디세이 아크는 공률이 무려 1000R입니다. 이 숫자가 작아질수록 조금 더 휘어있다는 뜻인데 대중적으로 많이들 사용하시는 커브드 모니터 공률이 1800R, 1500R 요 정도거든요. 근데 1000R이면은 생각보다 더 많이 휘어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항상 내 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시야각에서 오는 불편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에 DCI-P3 95%와 HDR10 플러스까지 지원해서 색감도 뛰어나고요. 그리고 게이밍 모니터로 사용하기 좋다는 TV들이 4K 120Hz까지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녀석은 무려 165Hz까지 지원하고 응답 속도도 G2G 기준 1ms/s로 게이밍 용도로서는 거의 최상위 스펙입니다. 자, 뭐 복잡한 스펙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얼마나 게이밍 모니터다울지 제가 직접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제품의 아이덴티티라고 볼 수 있는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존의 모니터에서 아예 볼 수 없었던 엄청난 크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몰입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집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게임들을 플레이해본 거라 더 확실하게 체감이 됐는데 32인치 모니터로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내 개인 영화관에서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큰 TV로 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제품이 천알 곡률이 적용된 커브드 모니터라는 점을 주목하셔야 돼요. 제가 집에서 쓰고 있는 48인치 TV로 가끔 게임도 하곤 하는데 평면이다 보니까 시야각이 안 나와서 꽤 먼 거리에서 플레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크기의 모니터를 가까이 두고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 녀석은 화면이 엄청나게 휘어 있어서 생각보다 모니터를 가까이 배치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삼성에서 권장하는 최적의 시야 거리가 최소 80cm인데 딱 80cm 정도 두고 사용했을 때 몰입감이 가장 좋더라고요. 뭐 당연히 롤이나 발로란트, 오버워치 같은 이런 실시간 경쟁 게임에서는 화면 전체를 한눈에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긴 하겠지만 이 모니터를 단순히 경쟁 게임에서만 사용하려고 구매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바가 없겠죠. 자, 근데 만약에 가끔 롤을 해야 한다 그러면 한 가지 부가 기능을 이용해 볼 수 있어요. 바로 가용 스크린 사이즈를 내가 원하는 크기로 맞춰주는 기능인데요. 요 아크 다이얼의 메뉴 버튼을 눌러서 손쉽게 바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태생 자체가 모니터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버닝 걱정이 전혀 없다는 점이죠. OLED TV를 게이밍 모니터로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버닝 때문에 신경 써야 될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바탕화면 아이콘을 아예 없애버린다던가 작업 표시줄을 항상 숨김 상태로 한다던가 요런 사전 작업을 항상 해줘야 되고 또 흰색 계열의 UI가 고정적으로 배치되는 게임은 오래 하기가 약간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요. 근데 이 녀석은 OLED가 아닌 퀀텀 미니 LED가 탑재돼서 버닝 걱정 없이 그냥 일반 모니터처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안티 글레어 처리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로딩 중에 부담스러운 내 얼굴을 보게 되는 불상사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콕핏 모드, 그러니까 조종석 모드예요. 정말 매력적인 기능이긴 하지만 사실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느껴졌어요. 이건 모니터의 문제는 아니에요. 요거를 원활하게 사용하려면 플레이하는 게임 자체에서 이 해상도를 지원해야 하는데 사실상 9:16 비율 해상도를 지원하는 게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라든지 에이스 컴백 같은 게임들이 9:16 비율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넓은 화면을 세로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요걸 전부 다 쓰려면 웹서핑을 하던가 아니면 유튜브에서 세로 직캠 영상을 본다던가 요 정도 뿐이더라고요. 근데 요 세로 모드가 게임보다는 작업할 때 생각보다 편리하더라고요. 모니터를 3분할로 나눠서 가장 하단에 PC 화면을 배치해 놓고 중간에는 뭐 참고 자료라든지 이런 거 띄워놓고 상단에는 또 뭐 영상이라든지 인터넷 창 같은 거 띄워놓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화면비를 21대9나 32대9로 바로바로 전환할 수 있는 부가 기능도 내장되어 있고요. 스크린을 최대 4개까지 분할시켜서 각각 다른 콘텐츠를 동시 재생할 수 있는 멀티뷰 기능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OS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니터 자체에서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 따로 이용할 수 있고요. 삼성 TV 플러스 앱 활용해서 TV도 무료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제품의 스펙이나 모니터로서의 기본기만 놓고 보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TV로 생각해도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부가 기능이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멀티뷰입니다. 일단 멀티뷰에서는 게임 모드가 지원이 안 되고 주사율도 최대 165에서 120Hz까지 떨어집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멀티뷰를 쓴다는 것 자체가 게임에 100% 집중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멀티뷰를 사용할 때 외부 입력 소스를 한 개밖에 못 받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를 듀얼 모니터나 트리플 모니터로 사용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PC 화면은 하나만 띄울 수 있고 나머지 화면들은 삼성의 OS에서 제공되는 앱들로만 채워 넣어야 해요. 특히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내 PC의 브라우저가 아닌 이 모니터에 내장된 브라우저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익숙해지기 전까진 활용하기가 다소 불편합니다. 그리고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들, 그러니까 트위치라든지 아프리카 같은 앱은 멀티뷰로 띄울 수가 없더라고요. 삼성 TV 플러스, 유튜브,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앱들만 띄울 수 있었습니다. 요거는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빠른 시일 내에 업데이트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삼성 오디세이 아크 게이밍 모니터였고요.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5인치, 그러니까 138.7cm의 엄청난 화면 크기를 자랑하는 게이밍 모니터고요. 4K 해상도에 주사율은 165Hz, 응답 속도는 G2G 기준 1ms/s입니다. DCI-P3 95%와 HDR10 플러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정말 풍부한 색감을 보여주고요. 곡률이 1000R이나 되는 커브드 모니터이기 때문에 VA 패널의 약점인 시야각을 완벽하게 보완해 줍니다. OLED 패널이 아니라 퀀텀 미니 LED 패널이라서 버닝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안티글레어 처리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반사도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스토리 위주의 게임이나 몰입감이 중요한 레이싱 게임 같은 거 즐기신다면 절대 후회할 일 없는 품질을 보여줄 거예요. 거기에 자체 OS가 내장돼 있어서 PC를 따로 켜지 않아도 TV로서의 기능도 전부 할 수 있고요. 아쉬웠던 점은 선으로 연결하는 외부 기기는 최대 1개만 화면에 띄울 수 있고 여러 화면을 띄우는 멀티뷰 기능은 삼성에서 허락한 앱들만 띄울 수 있다는 점이 있겠네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IT인벤 코비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